네, 안녕하세요. 용쌤입니다. 이번 영상은 작년에 신길동의 재개발 진행이 될 만한 곳에 지분으로 나와 있는 단독주택을 낙찰을 받았거든요. 그에 대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선 감정가는 5,800만 원대였습니다. 유찰은 안 됐는데 신건에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단독으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저는 신건에 들어가서 경쟁 없이 낙찰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남들하고 경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래 가치를 보고 미래 가치보다 현저히 가격이 낮다 생각을 하면 바로 입찰을 하죠. 이제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고 임차인이나 대항력 여부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죠. 상속받은 재산인데요. 어머니가 이 집에 거주를 하고 계셨습니다. 명세서 요약사항인데요. 경매에 입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매각물건 명세서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소멸되지 않는 등기부 권리라든지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 모두 해당 없죠? 주의사항 같은 경우에는 일괄 매각 지분 경매임. 이게 지분 물건이구나. 소유자가 한 명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이거는 경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었고요. 이건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낡았죠? 차 한 대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토바이와 자전거, 사람 위에는 이곳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서울에 그래도 지하철 가까운 곳에 아직도 이런 곳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렇게 낡았다는 건 뭘 의미해요? 새로워질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겠죠. 저는 이런 곳에 투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정사각형의 땅에 집이 이렇게 지어져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은 2개고 화장실 하나, 창고 하나가 있네요. 네, 입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영등포역과 어때요? 가깝습니다. 도보거리입니다. 영등포역 앞으로 계속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해당 물건지 주변에 서울 우신초등학교와 서울 도림초등학교, 초등학교가 가까이에 2곳이나 있네요. 2019년도에 상속이 됐네요. 그 중에서 한 명의 지분이 경매로 넘어간 상황이죠. 낙찰을 받았을 때 우선 매수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이 물건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낙찰을 받고 해당 물건지로 찾아갔습니다. 이곳에 거주하고 계신 할머니 한 분이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분들 혹시 연락처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는 알려주고 싶지가 않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연락처를 드리고 집으로 왔죠. 그렇게 하루 지나서 아드님이라고 하시는 분한테 연락이 왔는데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는 변호사 있으니까 변호사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우선 알겠습니다 하고 협의와 별개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변론기일이 남부지방법원에 있었는데 변호사분께서 조정기일을 좀 잡아달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남부지방법원으로 향했죠. 남부지방법원에 있는 조정실에 가서 이제 변호사분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판사님을 필두로 왼쪽에는 조정위원 한 분 계시고 오른쪽도 조정위원분이신데 또 이분은 세무사시더라고요. 이 세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래서 판사님 기준으로 오른쪽에 제가 앉고 왼쪽에 변호사분이 앉아서 같이 함께 이야기를 나눴죠. 우선 조정기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잠깐 요약을 해보자면 우선 판사님, 조정위원, 세무사 이렇게 세 분이 앉아 계셨고요. 공유자 측은 변호사가 출석을 했습니다. 제가 변호사분에게 말씀드린 건 현재 시세는 더 높지만 9천만 원 정도에 매도할 생각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내 지분을 매입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 상대방 지분을 제가 매입할 마음이 있다라고 의견을 냈죠. 그랬더니 판사님께서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6천만 원의 낙찰은 받았죠. 감정은 한 5,900만 원 정도에 됐었습니다. 근데 그때의 감정은 2019년도의 감정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어때요? 재개발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가칭 재개발 추진 준비위원회가 결성이 돼서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똘똘 뭉쳐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어때요? 2년 전의 시점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 부분도 판사님이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6천만 원에 낙찰 받았고 뭐 취등록세 등 또 지금까지 어떤 기회비용이 있으니까 500 낮춰서 8,500만 원 정도에 조정을 하면 어떻겠냐라는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공유자 측 반응은 어땠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변호사분은 밖으로 나가서 공유자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근데 공유자분 세 분과 막 연달아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의견 통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더니 8,500만 원에 매입할 생각이 없다. 대신 시세가 6억이니까 6억을 기준으로 해서 그 가격에 저보로 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시세를 그쪽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버렸죠? 그러면 판사님 입장에서도 6억 기준으로 봤을 때 제 지분 가치는 1억 900만 원 정도 됩니다. 근데 저는 1,900만 원이나 낮춰서 9천만 원의 말씀을 드렸었고 또 500만 원이나 더 내려서 8,500에 합의할 생각이 있다. 8,500에 매도를 한다고 해도 단기간의 매도기 때문에 세금이 어때요? 예, 44%입니다. 그래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은 공유자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크지는 않아요. 그렇게 양측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더니 판사님이 8,500에는 그러면 조정이 성립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다시 변론기일을 잡아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3월 달에 이제 변론기일이 잡히면 그때 판결이 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변호사분과 또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변호사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지분 물건을 낙찰 받아가지고 굉장히 공격적으로 상대방 압박하고 자기의 이익만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주장을 굽히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렇게 공격적이지도 않고 여러 가지 상황을 또 제시하면서 또 유연하게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말씀드린 게 그렇게 팔 마음이 있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종적으로 변호사님께 이렇게 이야기 드렸어요. 일반 매매로 다른 분에게 파는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그 부분도 공유자분과 함께 이야기 좀 나눠달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알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지분은 상대방이 인수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상속받은 재산이고 여러 사람들이 또 얽혀 있다 보니까 서로 의견 합치를 이루기는 쉽진 않기는 해요. 꼬여있는 상황들을 제가 한번 그동안에 쌓아온 협상 능력으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